모스크바의 교회. 아담하지만 아늑한 아파트에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의대생 아냐 페트로바. 그녀는 밤색 머리카락과 맑은 푸른 눈동자를 가진 가녀린 최고의 여인이었다. 아냐는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마음속에는 강인함과 결단력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의 할아버지, 은퇴한 군의관 보리스 페트로프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인생의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고, 그녀는 할아버지에게서 정직과 용기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다. 어느 날, 아냐의 평화로운 일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이자 거대 IT 기업의 대표인 드미트리 볼코프가 바로 그 먹구름의 장본인이었다. 드미트리는 크고 단단한 체격,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자로 그의 외모는 그의 거만하고 냉혹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짓밟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드미트리는 보리스 할아버지가 수년간 연구해온 심장병 치료제의 특허권을 가로채려 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할아버지를 부당하게 해고했고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냐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죽음이 드미트리의 비열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아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이자 할아버지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베라,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심리학자인 엘레나, 뛰어난 해커이자 과거 권력 남용의 피해자인 니콜라이, 그리고 저널리스트 미하일이 그들이었다. 베라는 금발의 아름다운 외모와 밝은 미소를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강인함과 정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드미트리의 비리를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엘레나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중년 여성으로 아냐가 복수의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언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니콜라이는 어둡고 조용한 성격의 청년이었지만 컴퓨터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드미트리와 그의 아버지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여 중요한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하일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중년 남성으로 과거 아냐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그는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과 취재력으로 부패한 권력자들을 고발하는데 앞장서온 유능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는 아냐의 복수를 돕는 데 있어 든든한 조력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했으며 그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기자들과의 연계를 주선해 주었다. 아냐와 친구들은 힘을 합쳐 드미트리의 악행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드미트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드미트리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아냐와 친구들은 여러 차례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아냐는 드미트리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했다가 경비원들에게 들킬 뻔했다. 그때 니콜라이가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아냐를 구해냈다. 또 한 번은 베라가 병원에서 드미트리의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그에게 발각되어 폭행을 당할. 다행히 미하일이 미리 배치해둔 기자들이 나타나 베라를 구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세상에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아냐와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했. 마침내 그들은 드미트리와 그의 아버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서 그들은 수집한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했고 드미트리와 그의 아버지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아냐는 드미트리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드미트리와의 정면 대결을 아냐는 드미트리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 잠입했다. 그곳에는 정재계의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드미트리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아냐는 파티장 한가운데로 걸어가 드미트리의 악행을 그녀는 드미트리가 어떻게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는지를 낱낱이 밝혔다. 아냐의 폭로는 파티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드미트리는 당황하여 아냐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미하일과 연계된 기자들이 파티장에 잠입해 있었고 그들은 아냐의 폭로를 생생하게 보도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는 드미트리의 범죄를 대서특필했. 결국 드미트리와 그의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권력 남용, 횡령,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그들에게 중형을. 드미트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아냐는 할아버지의 복수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복수는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그녀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순수했던 아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어두운 그림자를 짊어진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아냐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또한 베라, 엘레나, 니콜라이, 미하엘과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가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와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아냐는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헌신적이었고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였다. 그녀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 어느 날 아냐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드미트리와 마주쳤다. 드미트리는 이미 예전의 오만함과 권력을 잃어버린 초라한 모습.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힘겹게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아냐는 드미트리를 알아보았지만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지나쳐갔다. 드미트리는 아냐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예전의 총기가 사라졌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아냐는 드미트리를 보며 복수의 더섭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드미트리에게 증오를 품지 않아. 그녀는 그저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냐는 병원을 나와 모스크바의 거리를 걸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빛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정의와 용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 세상이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아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한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여정은 험난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꿈꾸는 세상,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며 그녀의 발자취는 세상에 남아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아냐는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꼈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녀는 또한 베라, 엘레나, 니콜라이, 미하엘과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웠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어느 날 아냐는 국제의료봉사단체 일원으로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 파견되었다. 그곳은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다. 아냐는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아냐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그녀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또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영혼에 감동받았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아냐는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나눔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며 세상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싶었다. 아냐가 러시아로 돌아온 후 그녀는 더욱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매진했다. 그녀는 새로운 심장병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고 그 결과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치료법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수많은 심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아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아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아냐는 책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아냐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느덧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아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으며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그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었다. 아냐는 여전히 베라, 엘레나, 니콜라이, 미하엘과 깊은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냐는 자신의 집 정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띄어져 있어.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이제는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켜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냐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녀에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 그녀의 책을 읽고 감동받았던 독자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웠던 동료들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들은 그녀가 세상에 남긴 선한 영향력을 기억하며 그녀의 뜻을 이어갈 것을 아냐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책으로, 영화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 그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보여준 한 영혼으로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할아버지와 재회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 그녀가 남긴 유산은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그 가치는 영원히 퇴색되지 않을 것이.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세상에 뿌린 사랑과 희망의 씨앗은 영원히 자라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정의와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아냐 페트로바. 그녀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이 시대의 진정한 그녀가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빛날 것이며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갈 것이다. 그녀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녀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사람이었. 세월은 흘러 아냐가 떠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모스크바는 여전히 분주했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냐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었. 베라, 엘레나, 니콜라이, 미하일은 매년 아냐의 기일이 되면 그녀의 묘지에 모여 그녀를 추억했. 그들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느 해 아냐의 기일의 묘지를 찾은 그들 앞에 낯선 젊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냐와 꼭 닮은 맑은 푸른 눈동자와 밤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 안녕하세요. 젊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혹시 아냐 페트로바 선생님을 베라, 엘레나, 니콜라이, 미하일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피아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낯설었지만 그녀의 외모는 아냐와 너무나 닮아 있었. 우리는 아냐의 친구들이었어. 미하일이 대표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저는 아냐 선생님의 손녀입니다.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꼭 한번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의 말에 깜짝 놀랐다. 아냐에게 손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냐에게 손녀가 있었다고요? 베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 네.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의 어머니는 아냐 선생님의 딸 안나입니다. 그제야 그들은 오래전 일을 기억해냈다. 아냐가 젊은 시절 드미트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 시절 그녀에게는 안나라는 어린 딸이 있었다. 하지만 아냐는 자신의 위험한 여정에 딸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에 안나를 먼 친척에게 맡겨 키웠다. 안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피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할머니와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다 가셨어요. 소피아는 그들에게 안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안나는 아냐의 뜻을 따라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며 평생을 헌신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소피아를 낳았. 어머니는 항상 할머니와 여러분들을 그리워하셨어요. 소피아가 말했. 그리고 저에게 언젠가 꼭 러시아에 가서 할머니의 친구분들을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냐와 안나의 삶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꼈. 그들은 또한 아냐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녀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 아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니콜라이가 말했다. 그리고 안나 역시 어머니의 뜻을 이어 훌륭한 삶을 살았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아가 말했다. 이제야 두 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소피아와 함께 아냐의 묘 앞에 섰다. 소피아는 묘비에 새겨진 아냐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소피아가 속삭였다. 저는 비록 할머니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들은 소피아의 모습을 보며 아냐의 정신이 그녀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비록 아냐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소피아,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베라가 말했다. 아냐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감사합니다. 소피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들은 아냐의 묘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아냐와의 추억을 회상했고 안나와 소피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아냐의 묘에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소피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모스크바를 떠났다. 그녀는 아냐와 안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베라, 엘레나, 니콜라이, 미하일은 소피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아냐와의 추억,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들은 앞으로도 아냐의 정신을 잊지 않고 그녀가 꿈꾸었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비록 아냐는 그들 곁에 없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소피아를 통해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아냐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희망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냐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냐가 남긴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녀의 뜻을 이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아냐를 기억하는 한 그녀는 영원히 그들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냐가 꿈꾸었던 세상,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냐의 이야기와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묘를 떠난 후 러시아에 머물며 할머니와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그녀는 할머니가 다녔던 대학교, 어머니가 일했던 병원, 그리고 두 분이 살았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흔적을 느끼며 두 분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소피아는 또한 할머니의 친구들이었던 베라, 엘레나, 니콜라이, 미하일을 자주 만났다. 그들은 소피아에게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소피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두 분의 삶에 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어느 날 소피아는 우연히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드미트리를 향한 복수,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소피아는 일기장을 읽으며 할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다. 소피아는 러시아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가슴속에 깊이 새겼다. 그녀는 앞으로도 두 분의 뜻을 이어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는 또한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여 전 세계의 두 분의 삶을 알렸다. 소피아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뒤를 잇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영웅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헌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소피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아냐와 안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두 분의 삶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아냐와 안나 두 여인의 숭고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고, 그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아냐와 안나, 그리고 소피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과 지혜를 선사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소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복수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아냐는 드미트리를 향한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복수는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수가 결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며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아냐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미트리와 그의 아버지는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깨워줍니다. 3.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아냐는 비록 안나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지만 그녀의 사랑은 변함없이 안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안나 또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훌륭한 의사가 되어 세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대를 이어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아냐와 안나, 그리고 소피아는 모두 힘든 역경을 겪었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5. 나눔과 봉사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냐와 안나, 그리고 소피아는 모두 자신의 삶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이기적인 삶이 아닌 나눔과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과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감정에 휩쓸려 복수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냐는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탔지만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냐는 베라, 엘레나, 니콜라이, 미하엘과 같은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힘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큰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준 아냐와 안나, 그리고 소피아는 모두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아냐와 안나, 그리고 소피아는 모두 힘든 역경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냐와 안나, 그리고 소피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